강남 재건축 급매물 소진, 그리고 48주 연속 전세가 상승, 전세 시장마저도 폭등 원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상래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강남 쪽을 이제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강남 재건축들이 급매물들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양도세 회피 물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소진이 됐고요. 이제 뭐 보유세 회피 물건들. 그래서 지금 이 재건축 아파트들을 보면 지금 이제 강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 급매물이 소진되다 보니까 그 머물러 있는 이제 목동 신시가지 쪽 이제 재건축들도 이제 급매물이 다 소진이 됐죠. 예, 급매물 다 소진이 되고요. 지금 목동 신시가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지난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됐던 금액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급매물들이 다 이제 소진이 되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우리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가장 중요하죠. 이제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예. 전세가가 지금 48주 연속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이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나는 지금 뭐 다른 이제 뭐 갈아타기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뭐 다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뭐 전세 시장은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매매가의 등락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경기라던가 아니면 금리라던가 아니면 정책적인 요인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전세예요. 그래서 전세 시장을 좀 알아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매 시장의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전세라는 거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전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용 가치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용 가치에 대한 가격. 예. 자, 근데 우리가 매매가라는 건 어떤 겁니까? 매매가라는 거는 우리가 미래 가치에 대한 반영이 투영이 된 가격이거든요. 현재 매매 가격은.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용 가치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것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세가 같은 경우가 매매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난 지금 전세 안 살아. 예, 지금 나랑 뭐 전세 시장 관련 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전세 시장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해드린 강의는요, 전세 시장과 관련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놓고 봐야겠죠? 예, 데이터를 한번 놓고 보면, 자, 지금 이제 연도별로 한번 데이터를 지금 한번 뽑아봤어요. 예, 2017년 5월 달에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3억 8천대. 자, 그 다음에 2018년 5월 달에 보면 4억 3천대. 약 한 5천 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5천 정도. 자, 그런데 2018년, 19년도는 갭이 좀 미미하죠. 예, 갭이 한 미미합니다. 지금 500 정도. 예, 500 정도 갭이 생겼네요. 예, 거기에다가 다시 2019년 5월 달에 보면 이쪽하고 보면 갭이 한 2200 정도가 갭이 납니다. 2200 정도 갭이 나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2018년과 19년 사이의 전세가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전세가들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전세가 상승폭이 좀 높아졌죠. 예, 지금 지난 동기 대비해서. 자, 그러면은, 근데 요 상황에서는, 요 시기에서는 사실은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서울 도심에 입주 물량들이 대거 나왔죠. 입주 물량들이. 물론 이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입주 물량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입주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라버렸다라는 거죠. 올해 입주 물량 비교해 보면 작년이랑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입주 물량은 비슷한데 근데 가격은 더 많이 올라버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표로 보면은 이제 지금 예상을 좀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2018년 5월달, 2019년 5월달에 갭 차이가 별로 안 났지만 지금 갭 차이가 늘어난다. 입주 물량이 비슷한데 불구하고 그럼 입주 물량만 따져보면 입주 물량이 제가 끝에 제가 또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납니다. 내년부터. 예, 반토막이 나고 이제 금리가 이제 주변 여건들은 더 안 좋아지죠. 금리도 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는 전세가가 더
이 갭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놓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면 1년 뒤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근데 어찌됐든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라고 보고 이 기울기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별 평균 전세 가격을 보면요. 예, 레미안 대치팰리스, 예, 대치동에 있죠. 예,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신규 아파트입니다. 예, 2018년 5월 달과 2019년 5월 달, 작년과 올해의 전세 가격 시세를 보면 지금 거의 5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예, 5억 정도가 올랐어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예, 5억 정도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를 한 2년 전에 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5억 정도가 올랐다라는 거는 이제 갭 차이를 보면 약 한 30%가 약간 못되게 지금 전세가가 올라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사실은 30%면. 예, 그 다음에 7억 2천에서 8억 8천 올랐다는 거는 1억 6천 정도가 지금 이제 가격이 오른 거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20%, 한 22, 3% 정도 지금 이제 전세가 상승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안 크레시티, 여기 좀 청량리 일대죠. 예, 청량리 일대가 최근에 뭐 청량리역에 대한 호재 때문에 상당히 좀 핫한 지역인데 지금 5억 천에서 5억 7천 정도가 올랐으면 한 6천 정도가 오른 거니까 대략 한 12, 3% 정도 올랐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름동에 이제 여기는 이제 기름 뉴타운 쪽을 한번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기름 뉴타운 쪽에 보면은 기름 레미안 센터피스 같은 경우가 5억 천에서 7억 거의 2억 가까이 올랐죠. 그럼 자, 상승률은 어디예요?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비교적 뭐 5, 6년 사이 아파트거나 아니면 비교적 신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지금 예, 센터피스, 헬리오시티,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 3년 내에 신축 아파트고요. 예, 레미안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한 7년 차 정도 된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축일수록 전세가 상승률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하나 조사한 게 이 강서구의 이제 등촌동 마곡지구 인근에 있죠. 이 마곡지구 쪽을 보면 이 마곡지구는 오래된 이 올드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이 올드한 아파트마저도 2억 8천에서 지금 3억, 뭐 한 2천 정도면 뭐 미미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올드한 아파트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용 가치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런 올드한 아파트마저도 가격이 올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울 대부분의 단지들이 전세가가 지금 올라버린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데이터를 놓고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이 전세가가 왜 계속 오르고 있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년에 왜 더 오를 거냐?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먼저 이제 세금에 대한 규제입니다. 예, 세금에 대한 규제. 예. 자, 세금에 대한 규제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전역이 조정대상 지역이죠. 예,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강화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양도소득세가 강화된 게 거주 요건들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거주 요건. 예. 그러니까 뭐 장투권 공제 받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 거주 요건들이 많이 강화가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제 어떤 지역에 집을 사놓고 내가 다른 지역에 사서 다른 지역에 내가 뭐 애들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직장이라던가 다른 여타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어떤 이제 내가 이제 그 집을 사놓고 그런데 거주 요건이 신설됐다라는 거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2017년 8.1 대책 이후에 거주 요건이 신설이 됐으니까 일단은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어떤 의미냐? 8.1 대책 이후에 분양받으신 분들, 특히 강남권이라던가 상대적으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이 지역에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요. 이 지역에 8.1 대책 이후에 분양받아서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거의 앞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겠죠. 입주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일단 2년 거주 요건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예, 전세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예. 자, 거기에다가 또 장투권 공제가 있죠. 여러분들 이 장투권 공제가 내년부터는 10년 거주 해야 최대 40% 주고요. 10년 보유 해야 최대 40%죠. 이게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내년부터.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지금 선호도가 높은 신규 아파트 평균 가격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지어진 것들. 통틀어서 평균 가격. 예. 서울의 중위 가격은 지금 한 9억 2, 3천대 되고요. 신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여러분들 14억입니다.
14억.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요, 9억 이하까지죠. 9억 이하까지. 자, 9억 이하까지인데, 그러면은 이 신규 아파트들, 상대적으로 선호도 없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는 이제 2년 거주만 하면 비과세는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로 받아야죠.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10년 거주 요건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집에 어떤 곳에 집을 사놓고 다른 지역에 내가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어찌됐든 그 다시 10년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절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당연히 전세 물량이 못 나오는 거죠. 거주 요건이 신설이 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전세가가 오르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가 입주할 때 보면요.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보면 전세가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전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그때하고요. 지금 강동구 쪽에 입주하는 거 한번 보세요. 강동구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전세가가 대략 올라버렸습니다. 입주하면서. 왜? 이런 요건이 들어가니까 일단 2년 거주는 해야 되는 거예요. 2년 거주는.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야 되니까 2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거주는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강화 면을 보면 거주 요건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면서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020 주거 종합계획이 나왔죠. 예, 주거 종합계획을 보면 앞으로 이제 분양가 시행 대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 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5년 거주 요건이 만들어질 겁니다. 5년 거주 요건이. 야, 자, 여기도 거주 요건이 만들어지고요. 예, 그럼 5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세 못 주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가 내년 말 시행 예정인데 이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아니면은 전월세 상한제가 그러니까 전월세 이제 신고제죠. 신고제. 예,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먼저 시행이 되겠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이후에 그럼 또 뭐가 나와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전월세 상한제하고 임대차 갱신 청구권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전월세 상한제 이 신고제에서 상한제 임대차 갱신 청구권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전세가는. 왜? 임대차 갱신 청구권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 사유재산을 갖다 맘대로 못 올리게 되면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올려버리겠죠. 그 전에 먼저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임대차 갱신 청구권 2+2로 그러니까 2년 플러스 2년으로 갈지 아니면 2년 플러스 2년 플러스 2년으로 갈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맘대로 못 올리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상한제까지 있으면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전에 먼저 올려버려야죠. 그 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주택임대 사업자들 있죠. 예, 주택임대 사업자들 어떻게 됩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임대할 때요. 전세 무조건 높게 받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당연히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임대차 갱신 청구권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전세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예, 공공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5년 거주가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주 요건들이, 그러니까 이 거주 요건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당연히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정책적인 요인이죠. 정책적인 요인.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로금리 시대. 예.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예, 전세수요 증가하는 거죠. 왜?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낮아지는 거니까. 자, 거기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전세금 올려봤자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예, 아까 제가 아침에 보니까 지금 은행에 지금 1,000만 원 넣어봤자요. 예, 1,000만 원 넣어봤자 지금 뭐 은행에서 주는 정기예금 금리가 뭐 0.5%, 0.3%인데 1,000만 원에 1,000만 원에 1%면 10만 원이거든요. 그죠? 연에. 근데 0.5% 얼마예요? 1,000만 원 넣어봤자 연에 5만 원 받아요. 의미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놔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전세보다는 전세 올라간 금액에 대해 차라리 반전세로 바꾸는 게 훨씬 낫겠죠. 월세로 받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겠죠. 그럼 당연히 전세 공급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 공급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전세 공급은 줄어드는 겁니다. 대신에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제 전세 수요와 공급 간에, 전세 수급 간에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전세가가 올라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더 하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예, 앞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뭐예요? 분양가 낮죠, 시세보다? 그죠? 예, 분양가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도 분양가가 낮게 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형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더라도 지금 이 조정대상, 청약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보증 심사 어차피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제죠. 예. 어찌됐든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3기 신도시 물량이라든가 분양보증 심사라든가 분양가가 낮아요. 분양가가 낮으면 가점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죠. 가점 되시는 분들, 이게,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 중에 가점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일로 들어가셔야죠. 왜? 차익이 보장이 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보장되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죠? 분양가는 낮더라도 그게 입주할 때 보면 새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차익이 보장이 되잖아요. 즉, 되시는 분들은,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임대시장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임대시장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분양보증 심사를 받거나 이런 거는 최소한 4년 정도의 텀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당첨이 됐다 그래도 3기 신도시 물량 뭐예요? 앞으로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청약 대기 수요가 시장에 넘쳐 흐른다라는 거죠. 즉, 임대시장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임대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는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입주 물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입주 물량을 보면 아까 제가 입주 물량 2018년도, 2019년도 비슷하다고 했죠. 예. 그런데 요 사이에 그래도 지금 가격이 별로 전세가가 안 올랐지만, 근데 최근에 요 사이에 좀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19년하고 20년. 근데 내년 21년부터는요, 전세가가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반토막이. 그러니까 입주 물량까지 반토막이 나니까 전세가 상승률은 우리가 2019년, 20년도 사이보다도 전세가 상승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전세가 상승폭이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이제 증가를 하겠죠. 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부담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임대인의 세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가 된다? 그럼 당연히 임차인들한테 세금은 전가가 되는 겁니다. 임차인들한테. 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 누군가한테는 내가 전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보다 못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들한테 세금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전가가 되냐? 전세보다는 반전세, 월세로 왜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겠죠. 예, 월세 받아갖고 내가 종부세 내야 되는 거니까. 예, 그죠? 예, 그러니까는 전세 공급은 결론적으로는 임차인들한테 세금이 전가가 되면서 월세로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세 공급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임대시장에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금액별, 구간별,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때문에 매매 문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대출 규제는 더 심해지는 거죠. 대출 규제는 더 심해지니까 뭐예요?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집을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는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 진입을 해서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주택을 못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이 매매 시장에 대한 문턱이 높아져 버린 거죠. 그럼 당연히 임대 수요는 증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세가라는 거는 지금 현재 사용 가치입니다. 그런데 매매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이고요. 근데 사용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미래 가치도 올라가는 거죠. 지금 현재 사용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전세가 상승에 대한 것들도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요인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금리라던가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보다는요, 내년 상황이 전세시장은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 같은 경우가 전세가 상승폭이 좀 더 클 거다라고 오늘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막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요. 막 너무 힘들어요. 예, 많이 힘드시죠? 예. 그래도 뭐 어쩌합니까? 예, 이 또한 지나가겠죠. 이 또한 지나갈 거고요. 여러분들 좀 더 힘내시고요. 예, 그리고 요즘 힘드신 분들 많죠. 예,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신 분들 많습니다. 예,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 채널에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밤 9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토론의 장이에요. 어떤 이슈를 놓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가 받고요. 그 의견에 대한 답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런 토론의 장이 열리거든요. 잊지 마세요. 매주 수요일 밤 9시입니다. 9시에 제가 부동산 라이브 방송 진행하니까요. 예,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저한테 좀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아직까지도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예,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저희 채널에서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으니까 알림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